이거요, 쓰레기 봉투에서 꺼낸 반찬이에요. 그래도 드세요. 아깝잖아요. 냄새가 났다.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 썩은 김치 냄새, 그리고 그 속에서 꺼낸 젓갈 한 점. 그걸 식탁 위에 올려놓던 며느리의 손끝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아껴 먹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 어머님, 요즘은 이 정도는 다 먹어요. 요즘 세상에 버리는 게 어딨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았다. 그날 밤 나는 쓰레기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박살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봄날 아침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서 박순자는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장독대 뚜껑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아들 김민수가 새 아내를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첫 며느리와 이혼한 지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42이라는 늦은 나이에 다시 결혼한다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마중을 나갔죠. 민수가 먼저 내렸고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33세 이지은이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지은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죠. 제가 직접 구운 카스테라예요. 어머님 드시라고 정성껏 만들었어요. 상자를 열자 진한 바닐라 향이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인공적인 향에 잠시 코를 찡그렸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손재주가 좋구나. 고마워. 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자 지은이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 같은 정이었죠.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야무져요. 엄마 일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첫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늘 어두웠던 아들이 이제야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지은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아늑한 집이네요. 된장 냄새가 구수해요.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순자는 못 봤지만 지은은 살짝 코를 막는 신용을 했죠. 민수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된장 담그는 솜씨가 일품이거든. 동네에서도 유명해. 점심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흥이 났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죠.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이 도우려고 했지만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첫날인데 뭘 도와. 앉아서 쉬어. 식탁에 둘러앉아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수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늘 민수 장가 다시 가는 거 보고 싶다고 했거든.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도 있고 우리가 자주 올게요. 지은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이런 집밥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부엌으로 그릇을 나르면서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섰을 때 표정이 변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올라오는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죠. 급하게 비닐봉지를 묶어 밖에 내놓으려 했지만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안 버려도 돼. 저녁에 한 번에 버릴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냄새가. 아니, 그냥 제가 치울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가 장독대 옆 작은 텃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다 너희 둘이 좋아하는 채소 심어줄게. 상추랑 고추랑.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도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집안에서 나는 된장 냄새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방향제를 꺼내 몰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혼자 부엌에 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머물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오랜만에 집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불안한 기운도 함께 느껴졌어요. 부엌 구석에 놓인 작은 쓰레기통을 보며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닐봉지가 두 겹으로 씌워져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나무 주걱으로 찌개를 저으며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죠. 여보, 오늘도 당신이 좋아하던 김치찌개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늘 순자가 끓인 김치찌개를 최고라고 했었죠. 30년 전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도 제일 먼저 김치찌개를 끓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당신 손맛은 정말 특별해. 이 냄새만 맡아도 집에 온 것 같아. 순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뒤따라 지은도 함께였죠. 엄마, 무슨 냄새 이렇게 좋아요? 민수가 부엌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에 흐뭇해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어릴 때부터 이거 하면 밥 두 공기는 뚝딱이었지. 민수가 냄비를 들여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죠. 지은은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부엌 한쪽에 쌓인 양념통들과 오래된 그릇들을 스치듯 바라봤죠. 식탁에 둘러앉아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냄새로 사는 거야. 정든 냄새가 사라지면 집도 식어버리지. 순자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도 늘 그랬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부엌 냄새부터 맡는다고. 그 냄새가 있어야 살맛 난다고 했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대문 밖에서부터 엄마 음식 냄새가 났어요. 그럼 막 뛰어들어왔죠. 지은이 김치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정말 푸근하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억지로 꾸며낸 듯한 미소였죠.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비닐봉지를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순자가 슬쩍 부엌을 들여다보니 지은이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코를 막고 있었어요. 얼굴을 찌푸리며 급하게 봉지를 묶었죠. 그리고는 작은 방향제를 꺼내 쓰레기통 옆에 뿌렸습니다. 이 냄새 정말 참기 힘들어.
지은의 작은 혼잣말이 순자의 귀에 닿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죠.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쓰레기통 근처에서 낯선 냄새가 났어요. 레몬 향이 섞인 방향제 냄새였죠. 순자의 된장 냄새, 김치 냄새와 뒤섞여 이상한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나오자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순자가 냉장고를 열자 어제 남은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반 정도 남았던 멸치볶음이 거의 없어진 거였죠. 순자가 의아해하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좀 상한 것 같아서 버렸어요. 냄새가 좀 이상했거든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만든 반찬인데 벌써 상했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점심때가 되자 민수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저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따라 들어가자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명단에 올라 있대요. 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죠. 지은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순자도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벌써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은이 식탁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내일부터 식단 관리 좀 해드릴게요. 건강을 위해서요.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식단 관리? 네, 요즘 어르신들도 저염식 하시잖아요. 김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고. 지은의 말에 민수가 개입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평생 이렇게 드셨는데. 여보,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내 말도 맞아. 고마워. 그날 밤 순자는 부엌에서 오래된 김치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담갔던 김치였죠. 그 냄새가 순자에게는 삶의 증거였습니다. 여보, 이 냄새마저 사라지면 나도 정말 늙은 거겠지?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방향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문득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3개월은 그럭저럭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지은은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어요. 순자가 나오면 이미 식탁엔 토스트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곤 했죠. 순자는 이런 변화가 낯설었지만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같이 가요. 지은이 달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갈 수 있어. 괜찮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 것도 있고. 같이 가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죠. 병원 대기실에서 지은은 의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순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지은이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묘하게 불안해졌죠. 어머님, 혈압약이 좀 독한 편이래요. 다른 걸로 바꾸자고 하시네요. 진료실에서 나온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의아했어요. 10년 넘게 먹던 약인데 갑자기 바꾼다니. 하지만 며느리의 걱정 어린 표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매일 야근을 하며 실적을 올리려 애썼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죠. 어느 날 밤 민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비틀거리는 소리에 순자가 나갔어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어머니 어깨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때 지은이 방에서 나왔죠.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또 술이에요? 미안. 오늘만.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은이 한숨을 쉬며 남편을 부축했어요. 어머님은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식탁에는 순자와 지은만 남았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이 집 너무 크지 않으세요? 순자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냥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특히 마당이랑 그 장독대. 지은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그날 오후 순자는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된장독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20년 넘게 이어온 장맛이었죠. 순자는 나무 주걱으로 된장을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족 역사인데. 그때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뭐해요? 이웃집 정숙이었습니다. 75살의 정숙은 순자와 30년 지기였죠. 된장 좀 보고 있어요. 요즘도 직접 담가요? 대단해. 정숙이 감탄했습니다.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느리는 이 냄새 싫어하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그랬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지은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방향제 스프레이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실내에 냄새가 너무 배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지은이 장독대 주변에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레몬 향이 진하게 퍼졌어요. 순자와 정숙이 서로를 바라봤죠. 정숙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나 들어갈게. 또 봐요. 순자는 홀로 남아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된장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이상한 조합이 되었어요. 마치 자신의 삶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죠. 저녁 무렵 민수가 회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요. 먼저 드세요. 그래, 무리하지 마. 순자가 전화를 끊자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샐러드랑 스테이크 어때요? 김치찌개 끓이려고 했는데. 어머님, 매일 그런 거 드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지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 오른 스테이크와 샐러드는 보기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입맛엔 맞지 않았어요. 고기는 질겼고 샐러드는 싱거웠죠. 순자는 억지로 몇 조각 먹고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배불러. 잘 먹었어. 어머님, 더 드세요. 영양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지은이 고기를 더 잘라주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정말 배불러. 고마워. 순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지은은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순자가 만들어둔 반찬들을 꺼냈어요. 하나하나 냄새를 맡아보더니
절반 이상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걸 왜 보관하시는 거야? 혼잣말이 부엌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방문을 닫고 있었기에 듣지 못했죠. 아니, 어쩌면 듣고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11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순자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였죠. 급하게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민수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수야, 민수야. 순자의 비명에 지은도 뛰어나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죠.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지은이 남편을 흔들었지만 민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릴 뿐이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슴을 잡고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소를 말하는 것도 힘들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민수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와 지은은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죠. 벽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킬 때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어머님, 물이라도 드세요. 지은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어머니고 이쪽은 아내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지은이 순자를 부축했지만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니야. 우리 민수가. 아니야. 지은도 오열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죠. 여보, 일어나요. 제발. 우리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42의 짧은 생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이 조문을 왔지만 모두 말을 아꼈죠. 순자는 넋이 나간 듯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좀 쉬세요. 지은이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어요. 지은의 눈도 퉁퉁 부어 있었죠. 내가 더 힘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힘드실 거예요. 자식을.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텅 빈 집이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민수가 앉던 자리, 민수가 쓰던 컵, 민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지은이 순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이제 우리 둘뿐이네.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민수 씨가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은 민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죠. 순자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이 민수의 향수를 손에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 냄새, 이제 그만. 작은 혼잣말과 함께 향수병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지다가 순자가 민수에게 준 손수건을 발견했죠. 오래된 손수건이었어요. 순자가 직접 수놓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도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 모든 걸 보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홀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였어요. 어머님,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민수 씨 보험금 관련해서. 순자는 서류를 흘깃봤습니다. 수익자란에 지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순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해. 네, 어머님. 제가 다 처리할게요. 지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만 순자는 보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민수의 방에서 아들 냄새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향제 냄새만 가득했죠. 민수의 흔적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순자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쓸쓸한 비였죠. 민수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죠. 순자는 여전히 아침마다 아들 방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곤 했어요. 문을 열면 민수가 잠에서 깨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죠. 그날 아침 지은이 거실 가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멈춰 섰어요.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님.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이거든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편했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소파가 옮겨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원래대로 더 익숙한 게 좋아.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변화도 필요해요. 민수 씨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민수 이름이 나오자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구를 옮겼죠.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식단 관리 좀 할게요. 건강을 위해서요. 순자가 다가가 종이를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 끼니가 적혀 있었어요. 샐러드, 닭가슴살, 현미밥, 과일. 순자가 평생 먹어온 음식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죠. 나는 내 방식대로 먹을게. 어머님, 나이가 드실수록 식단이 중요해요. 염분도 줄이고 기름진 것도 피해야 해요. 지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왠지 기가 죽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만든 반찬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거였어요. 어제 담근 깍두기가 없어지고 그저께 무친 나물도 보이지 않았죠. 지은아, 내가 만든 반찬들 어디 갔니? 아, 그거요?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정리했어요. 지은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제 만든 건데 무슨 오래됐다는 거야? 어머님, 요즘은 이틀 지나면 다 버려요. 위생상?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아껴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낭비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서러웠죠.
저녁이 되자 지은이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뉴스는 그만 보세요. 우울해지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봐요. 난 뉴스가 좋아. 하지만 건강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지은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 집인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죠. 며칠 뒤 순자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와서는 코를 막았어요. 어머님, 환기 좀 시킬게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창문을 활짝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움츠러들었죠. 추워. 좀 닫아. 잠깐만요. 공기 좀 바꿔야 해요. 지은이 방향제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레몬 향이 진하게 퍼졌어요. 김치찌개 냄새와 섞여 역한 조합이 되었죠. 그날 밤 순자는 쓰레기통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자신이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멀쩡한 김치, 싱싱한 나물, 어제 담근 젓갈까지.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순자는 봉지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꺼내서 먹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딱딱해진 반찬이었지만 버릴 수는 없었죠. 자신의 손맛이 담긴 것들이니까요. 다음 날 순자가 냉장고를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의 반찬통들이 모두 사라지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샐러드와 닭가슴살만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제가 정리했어요. 이제 건강식만 드셔야 해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지만 순자는 분노했습니다. 내 반찬 내놔. 당장. 버렸어요. 상했거든요. 지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침에 만든 반찬이 벌써 상했다니. 순자는 다시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봉지 안에는 멀쩡한 반찬들이 들어 있었죠. 그 옆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험 설계서가 살짝 보였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최지은. 금액은 5억이었어요. 순자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는 봉지를 그대로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포스트잇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버린 게 아니라 남겨둔 거야. 포스트잇을 봉지에 붙이고 순자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뭔가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본능적인 직감이었죠. 2025년 1월에 어느 추운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손이 시려웠지만 햇볕이 좋은 날이라 빨래를 미룰 수 없었죠. 그때 담장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추운데 뭐해요? 이웃집 정숙이었습니다. 75의 정숙은 손에 김장 양념이 묻은 채로 담장에 기대 서 있었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손가락 사이사이에 묻어 있었죠. 빨래 좀 널고 있어요. 정숙 씨는 김장 김치 양념 만들고 있었지. 올해는 좀 일찍 담가두려고. 정숙이 담장을 넘어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갓 버무린 김치가 들어 있었어요. 맛 좀 봐. 간이 맞는지 모르겠어. 순자가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자 익숙한 맛이 퍼졌습니다. 짭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정겨운 맛이었어요. 딱 좋네. 이 정도면 완벽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지은이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밖이 추워요. 들어가세요. 괜찮아. 정숙 씨랑 이야기 좀. 순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집에서 냄새가 좀 달라졌어.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냄새가 달라? 응. 전에 나던 된장 냄새가 안 나고 향수 냄새만 나더라고. 바람 불 때마다 느껴져. 정숙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던 변화를 남이 먼저 지적하니 부끄러웠어요. 지은이 옆에서 듣고 있다는 것도 불편했죠. 그럼 잘해.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진 걸 느꼈나 봐요. 정숙이 돌아서려는데 순자가 붙잡았습니다. 정숙 씨, 잠깐만. 순자는 지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젊은 며느리랑 사는 거 어때? 정숙이 순자의 눈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지.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내가 하는 거 다 못마땅해 했어. 된장 냄새 싫다고, 김치 냄새 역하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하더라. 근데 정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순자가 재촉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음에 얘기해. 정숙이 급하게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들어가요. 감기 걸려요. 지은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지은이 창문을 모두 닫았어요. 그리고는 방향제를 꺼내 뿌리기 시작했죠. 밖에서 김치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죠. 민수가 어릴 때 사준 일기장이었습니다. 순자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2025년 1월 15일. 정숙이가 우리 집 냄새가 변했다고 했다. 된장 냄새 대신 향수 냄새가 난다고. 내 냄새를 지우려는구나.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수첩을 감췄어요. 지은이 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저녁 준비됐어요. 식탁에는 샐러드와 닭가슴살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도 이거야?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드시라고 했잖아요. 지은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몇 조각 먹고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배불러. 더 드셔야 해요. 영양분이. 지은이 고기를 더 잘라주려 했지만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정말 배불러. 먼저 들어갈게.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된장 냄새, 김치 냄새, 평생 몸에 밴 그 냄새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대신 지은의 향수 냄새, 방향제 냄새가 집을 채우고 있었죠. 내가 사라지고 있어.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집에서는 여전히 김장하는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날 밤 순자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내 냄새를 없애려는구나. 나를 지우려는구나. 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어. 냄새가 난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2025년 2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남들이 깨기 전에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어요. 새벽 5시였죠. 지은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쓰레기통 옆에 쌓인 검은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봉투에서는 어제 만든 멸치볶음이 나왔습니다. 전혀 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두 번째 봉투에서는 깍두기가, 세 번째에서는
시금치나물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멀쩡한 걸. 순자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봉투 사이에서 하얀 종이가 나왔어요. 병원 영수증이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환자명 박순자,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 초기 치매 의심.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은 정신과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날짜가 이상했어요. 자신이 정숙과 이야기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분명 집에 있었는데 병원에 갔다고 되어 있었죠. 순자는 봉투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러자 보험 설계서가 나왔어요. 사망보험금 5억, 수익자 최지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받으면 재산관리 위임 가능.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 왜 자신의 음식을 버리는지, 왜 병원에 자주 데려가는지, 왜 식단을 관리한다고 하는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순자는 봉투들을 원래대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작은 포스트잇을 꺼내 적었어요. 2025년 2월 10일. 멸치볶음, 깍두기, 시금치나물. 멀쩡한 음식들. 이건 버린 게 아니라 남겨둔 거야. 포스트잇을 봉투 안쪽에 살짝 붙였습니다.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생 때 쓰던 일기장이었죠. 순자는 펜을 들고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첫 번째. 2월 9일 저녁 반찬들. 전부 멀쩡함. 두 번째 봉투. 2월 8일 점심 반찬. 역시 멀쩡함. 병원 영수증 발견. 내가 가지 않은 정신과 진료 기록. 그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급히 공책을 감추고 누웠어요. 지은이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순자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문을 닫고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식사 시간, 지은이 식탁에 약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새로 처방받은 약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순자는 약을 보며 물었어요. 이게 뭔데? 치매 예방약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라고.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약을 손에 들었어요. 하얀 알약 2개였죠. 알았어. 순자는 약을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어요. 지은이 물을 따라주며 지켜봤죠. 다 드셨어요? 응.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은이 부엌으로 가자 순자는 재빨리 약을 손수건에 뱉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죠. 오후가 되자 순자는 다시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큰 봉투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자신이 아끼던 그릇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녹그릇들이었죠. 이것까지.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순자는 봉투에서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엄마가 물려준 녹그릇. 60년 된 것. 버려진 날짜 2025년 2월 10일.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하루 동안 모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약 영수증, 사진을 찍은 휴대폰. 모든 게 증거였어요. 순자는 공책에 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록을 시작한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언젠가 도움이 되길.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이제 반격을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2025년 3월이 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아침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치매 환자인 척하는 거였죠. 아침 식탁에서 순자는 일부러 밥을 흘렸습니다. 숟가락이 떨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눈빛 속의 만족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지은아. 아니, 서영아. 순자가 일부러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지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어머님. 아, 맞다. 지은이. 미안해. 요즘 자꾸 깜빡해.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늙은 어깨가 더욱 구부정해 보이도록 연기했죠. 점심때가 되자 순자는 부엌에서 밥을 태웠습니다. 일부러였어요. 타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지은이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밥을 하려고 했는데. 순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지만요. 어머님, 이제 부엌 일은 제가 할게요. 위험해요. 지은이 가스레인지를 끄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냉소를 짓고 있었지만요. 며칠이 지나자 지은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야 해요. 정기 검진이래요. 순자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순자는 일부러 틀린 대답을 했죠. 오늘이 2024년 10월인가? 의사와 지은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순자는 못 본 척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지은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는 걸 순자가 몰래 봤습니다. 치매 진단서였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곧 채워질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지은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순자가 좋아하던 김치찌개가 올라왔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준비했어요. 하지만 김치찌개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상한 냄새였죠. 순자는 한 숟가락 떠보고는 알았어요. 며칠 전에 버린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네. 고마워.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지은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다 드세요. 버리긴 아까우니까요. 지은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알았어요. 이제 지은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걸. 식사가 끝나자 지은이 검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순자가 며칠 전에 표시해둔 바로 그 봉투였죠. 어머님, 여기 있는 반찬들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드셔보실래요? 봉투를 열자 썩은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인 척해야 했으니까요. 그래, 먹을 만하네. 순자는 봉투에서 굳은 밥을 꺼냈습니다. 지우개처럼 딱딱해진 밥이었죠. 입에 넣자 역한 맛이 올라왔지만 꼭 참고 씹었어요. 어머님, 맛있으세요? 지은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만든 거니까.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자신이 먹었던 상한 음식들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녹음했죠. 2025년 3월 15일. 며느리가 일주일 된 음식을 먹였다.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
이 모든 걸 기억한다. 순자는 동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또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드신 게 괜찮으셨나 봐요. 오늘도 있어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치매 환자의 떨림인지 분노의 떨림인지는 지은도 구분하지 못할 거였어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도 증거가 될 거라고. 내가 견딘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지은을 무너뜨릴 거라고. 2025년 4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지만 순자에게는 감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지은의 통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현관으로 나가려 하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지은아, 문이 안 열려. 아, 어머님. 제가 비밀번호 바꿨어요. 안전을 위해서요. 지은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죠. 그럼 내가 나갈 때마다 내한테 말해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지만 지은은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머님이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길 잃으실 수도 있고. 지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부터 순자의 외출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지은의 허락이 필요했죠. 순자는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뒤 지은이 순자의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돈 관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어디다 두셨는지 자꾸 까먹으시잖아요. 내 돈인데. 순자가 항의했지만 지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용돈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게요. 5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5만 원. 순자가 평생 모은 돈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치매 환자인 척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이 담장 너머로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요즘 왜 안 보여요? 순자가 마당으로 나가려 하자 지은이 막아섰어요. 어머님, 밖은 추워요. 들어가세요. 잠깐만 정숙 씨하고. 안 돼요. 감기 걸려요. 지은이 순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순자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지은의 손에 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정숙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손도 흔들 수 없었죠. 그날 밤 지은이 순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휴대폰 사용법도 자꾸 까먹으시니까 제가 보관할게요. 그래도 내 폰인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전화 걸어드릴게요. 지은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순자는 알았어요. 이제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다는 걸. 다음 날 지은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예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하면 제가 바로 알 수 있게요. 순자는 천장에 달린 카메라를 올려다봤습니다.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실제로 감시당하는 거였죠. 식사 시간도 지은이 정했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정확히 그 시간에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지은의 말은 늘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어요. 이건 돌봄이 아니라 감금이라는 걸. 어느 날 순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은 하루에 5번만 가세요. 자주 가시면 방광염 걸려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 내가 정해? 순자가 화를 냈지만
지은은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순자는 방에 갇혔습니다. 지은이 밖에서 문을 잠갔거든요. 어머님이 밤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푹 주무세요.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감옥이었어요. 자기 집이 감옥이 되어버린 거였죠.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CCTV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은이 저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2025년 5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날씨는 따뜻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지은이 식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순자가 며칠 전에 포스트잇을 붙여둔 바로 그 봉투였죠. 어머님, 버리긴 아까우니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척도 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찢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확 퍼져나왔죠. 일주일도 넘은 음식들이었어요. 지은이 접시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밥, 시큼한 냄새가 나는 김치, 색이 변한 나물들. 순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들었던 음식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드세요. 지은이 접시를 순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명령하는 투였어요. 이건 상한 거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때는 맛있다고 하셨으면서.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입 떠서 입에 넣자 역한 맛이 올라왔죠. 토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삼켰습니다. 맛있죠? 지은이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어요. 지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죠. 순자는 또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평생 남에게 대접하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상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니. 다 드세요. 남기면 안 돼요. 지은이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씹을 때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속이 뒤틀렸지만 계속 먹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는 못 먹겠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음식 낭비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방으로 향했죠. 어디 가세요? 방에. 좀 쉬어야겠어. 순자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상한 음식 때문이었죠.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이 있었죠. 녹음기, 사진을 찍은 휴대폰, 포스트잇을 붙인 봉투들. 순자는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버릴 차례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은이 자신을 버리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지은을 버릴 거라고. 그날 밤 순자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5월 20일. 며느리 최지은이 일주일 넘게 상한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 나는 모든 걸 기억한다. 정신이 멀쩡하다. 이 녹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녹음을 마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정숙의 집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죠. 순자는 언젠가 저 불빛처럼 자신도 다시 빛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거울을 봤어요. 야위어가는 얼굴, 훤한 눈.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순자는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은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샐러드와 닭가슴살이었죠. 어머님, 어제 저녁은 잘 소화시키셨어요? 지은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그때 모든 걸 뒤집을 거라고. 냄새는 감출 수 없듯이 진실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을 테니까. 2025년 6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었어요. 지은이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서류였죠.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어요.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이 버렸던 음식들이 들어 있었죠. 순자가 몰래 다시 가져와 보관해둔 것들이었어요. 묵은 김치, 말라붙은 멸치, 눅눅해진 밥. 모두 일주일이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음식들을 접시에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9시가 되자 지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서명하실 거죠? 지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그 전에 아침부터 먹자. 순자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멈춰 섰어요. 식탁 위에는 상한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주던 거야. 버리긴 아까워서.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앉아. 같이 먹자. 순자가 의자를 당겼습니다. 지은이 불쾌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어머님, 이제 이런 거 그만 드세요. 서류나 빨리. 그 순간 거실에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지은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었죠.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돼요. 어머님은 모를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진짜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 더 있어. 순자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지은이 순자의 반찬을 버리는 장면, 상한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장면, 비밀번호를 바꾸며 웃는 장면,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언제? 나는 치매가 아니야. 처음부터 멀쩡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은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럼 그동안 다 연기였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야. 순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증서 사본, 위조된 진단서, 녹음 파일을 옮긴 USB가 들어 있었어요. 이 냄새, 내 냄새야. 썩었지만 지독하게 남는. 순자의 말에 지은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실 건데요? 증거가 있다고 달라지는 게. 지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정숙이 서 있었죠. 최지은 씨? 경찰이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위조 서류와 재산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지은의 다리가 풀렸어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숙 씨가 며칠 전부터 우리 집을 지켜봤어. 내가 부탁했거든. 내가 나한테 한 짓들
다 목격자가 있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가 창문으로 수신호를 보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계속 지켜봤죠. 경찰이 지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은이 순자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였어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을 뿐이었어요. 냄새는 감출 수가 없더라. 순자의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가 떠나는 게 보였어요. 지은을 태운 차였죠. 정숙이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순자는 식탁 위에 상한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버릴 때가 되었어요. 진짜로 버릴 때가. 경찰차가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이 옆에서 순자의 손을 잡았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정말 끝났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죠. 순자는 일어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 증서, 원본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하나하나 식탁에 펼쳤습니다. 이 냄새, 내 냄새야. 썩었지만 지독하게 남는. 순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보며 놀랐어요. 이게 다 뭐야? 지은이가 준비한 거야.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순자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치매 진단서, 재산 이전 동의서, 보험금 수령 서류.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나도 몰랐어. 진짜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보였어요. 지은이 그토록 싫어하던 된장 냄새가 나는 곳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한 명이 들어왔어요. 박순자 씨, 추가 진술이 필요합니다.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정숙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순자가 막았어요. 혼자 갈게. 금방 올 거야. 경찰서에서 순자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지은이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어떻게 음식을 버렸는지, 어떻게 감금했는지, 녹음 파일과 영상들도 모두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지은이 못 나가게 막았던 곳이었죠.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네. 시장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못 나왔어요. 이제야 나올 수 있게 됐네. 순자는 김치를 샀습니다. 된장도 샀어요. 멸치와 나물도 한 봉지씩 샀죠. 자신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숙이 부엌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시장 다녀왔어? 응. 오랜만에 내 것들을 샀어. 순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지은이 채워놓은 샐러드와 닭가슴살이 아직 있었죠. 순자는 그것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순자는 속이 시원했어요. 자신의 공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저녁이 되자 순자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이 냄새야. 내 냄새.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된장 냄새,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모든 게 그리웠던 것들이었어요. 정숙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순자는 말했습니다. 냄새는 감출 수가 없더라. 아무리 방향제를 뿌려도 결국 본래 냄새가 나. 맞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2025년 6월 1일. 오늘 모든 게 끝났다. 지은은 경찰에 잡혀갔고 나는 자유를 되찾았다. 냄새가 난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6개월이 지난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순자는 법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지은의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죠. 정숙이 옆에서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긴장돼? 아니, 오히려 시원해.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날만 기다렸거든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어요. 한때는 단정했던 모습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죠.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지은은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최지은에게 사기미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속삭였지만 지은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또한 피해자 박순자 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순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며느리를 고소한 심정이 어떠세요? 순자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고소한 게 아닙니다. 저를 없애려 한 사람을 고소한 거예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순자는 말을 이었어요. 냄새가 난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지울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순자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국의 노인들이 순자의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며칠 뒤 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복수의 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순자는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앉아 있었어요.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왜 오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순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내가 버린 음식들 사진이야. 매일 찍어뒀지. 사진 속에는 멀쩡한 반찬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긴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왜? 내가 나한테 먹인 것들도 다 기록했어. 상한 음식, 썩은 반찬들. 다 증거야. 순자는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저는 변명하지 마. 넌 계획적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3년 동안 잘 생각해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지은이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남겼죠. 미안하다고 냄새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교도소를 나온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진짜 복수는 지은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었죠. 지은이 평생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박순자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은 씨 명의로 된 보험금이 모두 동결됐고 순자 씨께 반환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되나요? 5억 원입니다. 민수 씨 사망 보험금이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은이 무엇을 하려 했을까? 아마 새 삶을 시작하려 했겠죠.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노인 학대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요. 민수 이름으로.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수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니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지은이를 만났어. 사진도 보여줬고 정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오히려 시원해. 이제 정말 끝났어.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이 냄새가 나를 지켜줬어. 순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냄새가 우리 존재야. 저녁을 먹으며 순자는 정숙에게 재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거야. 나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거지. 정말 좋은 생각이야. 민수도 기뻐할 거야.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했고 된장 냄새도 났죠. 지은이 그토록 없애려 했던 냄새들이었습니다. 냄새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 순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2026년 3월의 봄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우편함을 열었어요. 법원에서 보낸 편지와 함께 낯선 봉투가 하나 더 있었죠.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민수의 전 부인, 첫 며느리 한영이었습니다. 순자는 놀랐어요. 영희와는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민수 씨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라는 여자가 어머님께 한 짓도 뉴스로 봤어요. 순자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까지 나갔구나. 사실 제가 연락드린 건 딸 서아 때문이에요. 민수 씨 딸이에요. 어머님은 모르셨죠? 민수 씨가 끝까지 숨겼으니까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에게 딸이 있었다니, 손녀가 있었다니. 민수 씨는 이혼 후에도 서아를 가끔 만났어요.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다 읽은 순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가 왜 숨겼을까? 아마 재혼하면서 복잡해질까봐 그랬겠죠. 며칠 뒤 영희가 서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12살의 서아는 민수를 빼닮아 있었어요. 눈매며 코며 모든 게 민수였죠. 할머니. 서아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났죠. 우리 서아, 이렇게 컸구나. 영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괜찮아.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첫 며느리였던 영희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민수와 성격이 안 맞아 헤어졌을 뿐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온 서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빠가 살던 집이에요? 그래. 내 아빠 방도 그대로 있어. 순자가 민수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아는 아빠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아빠 냄새가 나요. 서아의 말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지은이 그렇게 없애려 했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구나.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순자는 영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란 여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이제 끝났어. 3년형을 받았거든.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영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진짜 며느리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녁을 먹으며 서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머니 음식이 최고라고. 그래, 언제든 와. 순자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민수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을 이제야 만났어. 예쁜 아이야. 내가 보고 싶어 했을 텐데.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1년이 더 지난 2027년 6월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순자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옛날 그대로의 맛이었어요. 냄새나는 봉투 대신 싱그러운 화초가 놓여 있었어요. 창가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바질, 로즈마리, 민트, 모두 서아가 심어준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서아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서아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우리 서아 왔구나. 배고프지? 네. 할머니 김치찌개 먹으려고 아침 안 먹었어요. 서아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정숙도 함께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민수 이름으로 만든 노인학 대방지 재단이 1주년을 맞는 날이었어요. 순자 씨, 준비됐어? 응, 거의 다 됐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아가 김치를 한 젓가락 집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재단 행사에 학교 친구들도 데려가도 돼요? 그럼, 많이 데려와. 순자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민수와 같은 냄새가 났어요. 가족의 냄새였죠. 식사를 마치고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년 동안 재단은 25명의 노인을 도왔어요. 학대받던 노인들이 새 삶을 찾도록 도운 거였죠.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자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1년 전 저는 며느리에게 존엄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냄새가 난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순자는 말을 이었어요. 우리의 냄새, 우리의 존재를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울 수 없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오늘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서아와 함께, 정숙과 함께, 재단 사람들과 함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독 뚜껑을 열었어요. 1년 동안 잘 익은 된장이었죠.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야.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존엄은 냄새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사람의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냄새엔 평생의 시간과 고생 그리고 사랑이 스며 있기 때문이죠. 나를 지우려 했던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냄새 속에 갇혔고
나는 다시 내 냄새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냄새를 기억합니다. 존엄의 냄새,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식의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